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는가 하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재미난 얘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이 화두가 건강입니다. 다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각 채널을 돌려만 봐도 여러 가지 채널에서 하루에 두세 가지 이상 전부 뭐 간에 좋다든지 위에 좋다든지 무엇에 좋다든지 어떻게 하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든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질병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모든 의학이 질병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암에 걸렸다든지 위궤양에 걸렸다든지 자궁건종에 걸렸다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질병이 이미 형성되고 난 뒤에 그러한 질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란 것은 이미 형성이 되고 나면은 변화가 너무 심하고 또 치료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봅시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지금 현재 질병연구는 그 사과에 열린 어떤 벌레 먹은 것, 상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떼와서 현미경으로 보고 DNA가 뭐가 잘못됐나, 유전자가 잘못됐나, 이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기 전에 먼저 햇볕은 잘 드는지, 혹은 배수는 잘 되는지, 양분은 잘 주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볕 잘 들고 물 잘 빠지고 양분이 잘 들어가면 사과에 벌레 먹을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인체라는 것은 항상 자동 수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방이 되게 되어 있고 온방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외부에서 어떤 병균이 침입했을 때, 병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전체로 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 이전에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한방에서는 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양생은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생물입니다. 그죠? 네. 살아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철, 구리, 뭐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거죠. DNA가 붙어서 그 물질들을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생명이고 사람이 와서는 정신활동이 붙게 됩니다. 이 신이란 게 붙어가지고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생명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이 신을 가지고 생명활동을 합니다. 요 명이란 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물질인데 생명활동을 합니다. 이 명이란 것은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목적일까요? 살아있는 생물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족 보존입니다. 후세를 낳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세를 낳아서 내 DNA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 대를 잇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병에 걸리고 또 늙어갑니다. 우리가 생물의 본질적인 목표인 종족 보존을 하고 난 뒤에도 더 많이 살죠. 거의 한 2배, 3배 이상을 더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하등 생물로 내려가면은 그 곤충이라든지 뭐 연어가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강물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난 뒤에는 죽습니다. 곤충들도 대부분 번식을 하고 나오면 죽거든요. 그런데 고등동물로 올라오면은 번식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족 보존의 생물 본연의 목적을 초월한 거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늙고 병들고 하는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노화, 그러니까 늙게 되는데, 늙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나서 죽는 것, 뭔가를 하고 죽는 것, 종족을 번식하고 나서 죽는 것.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양기의 쇠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양기라는 게 뭐 남자들 정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기라는 것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약 3조 개의 세포가 있다가 한 25세까지 계속 분열하면서 60조 개까지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가만히 있는 아기는 그 정상적인 아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른들보다 더 많이 먹고 싸고 움직이고 이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고 양기가 떨어지고 25세를 기점으로 늙어가면서 이제 움직임이 둔해지고 몸은 점점 정신 활동도 떨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분의 함량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생아 시기에는 거의 80% 이상이 전체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5세 이상을 지나가면서 수분의 함량이 떨어지고 대부분 몸이 말라가죠. 혈액도 걸쭉해지고 관절들도 말라가고 그 대신 이 수분이 없어진 자리에 지방이 찹니다. 그래서 배가 나온다든지 다들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이 노화라는 과정을 일생의 주기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25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25세까지는 그로스 호르몬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되다가 25세를 기점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생 전체로 봐서 노화라는 것은 25세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출산 정년기란 것도 그 25세 이전에 애를 낳았을 때 가장 튼튼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하루를 주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고 저녁에 수면에 들어갑니다. 먼저 수면에 들어갈 때를 보면은 몸도 쉬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지구가 낮이 있고 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도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녁에 불이 꺼지면 잠을 자야 됩니다. 몸을 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체온도 떨어지고 또 모든 대사가 다 떨어집니다. 소화기도 쉬어야 되고 심장도 조금 늦게 움직이고 머리도 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한 사람, 잘 깨지 않는 사람은 이 스위치가 잘 올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물체를 움직일 때, 자동차를 갈 때, 제일 처음 시동을 켤 때 힘이 제일 많이 드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침에 그렇게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것을 뜻하는데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밤에는 쉬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에 곱창 먹고 순대 먹고 술 마시고 앉아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밤에 먹는 에너지들은 거의 과잉이 돼서 또 여분의 에너지로 뭐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밖에서 남게 되고 밤에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한다는 것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나 기관들을 복구할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항상 밤에는 복구하고 낮에는 활동하고 또 그게 뒤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밤에 일하는 사람. 그게 건강을 해치는 또 하나의 병인으로 작용을 합니다.